안녕하세요, 어머님. 고3 국어랑 고2 국어를 맡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어는 항상 대치동에서 핫이슈고, 그리고 노력을 해도 좀 안 되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어머니. 실제로 국어를 3학년 때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2학년 때까지 내신을 좀 잡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3학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수능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 경험상 3학년 1년 동안 점수가 안 나와요. 1등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안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밀려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이건 정말 오랫동안 했거든요, 어머니. 대체적으로 국어 수업을. 그리고 사실 고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게 고민이었던 적은 없는데, 애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끌어모을까는 사실 약간 성향상 큰 고민은 아니었고, 가장 큰 고민은 애들의 점수를 어떻게 만들지? 이건 제가 오랫동안 집착하고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요. 한 15년 동안 실험했던 저의 실험값이 이제 좀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 제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배우는 건 쌤이 15년 동안 갈고 닦아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서 시간을 사가. 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고민했던 지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머님. 일단 저는 오래 했어요. 되게 오래 했고, 많은 고민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먼저, 요즘 아이들이 정말 달라요. 정확하게 언제 달라졌냐면, 코로나 전후. 저는 그때를 되게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코로나 때 고생을 해서 기억을 했던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 그때는 애들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제가 되게 아카데믹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져나가는 지름길, 이런 거 모르고, 공부가 뭔 지름길이야. 부딪히는 거지. 힘들게 하는 거지. 고생하는 거야. 그래야 네 실력이 되고 그래야 국어가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독해를 가르쳐줘,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건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찍기 특강. 어떻게 하면 지금 국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가르쳐서 실제로 그게 어머니 이게 매년 비슷한 레벨로 1등급 선을 만들어내요. 저는 그걸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되게 본질적인 어떤 독해의 지점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정말 매년 비슷한데 매년 비슷해요. 최상위권의 비율, 1등급의 비율, 2등급의, 3등급의 비율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라인에 왔을 때 뭔가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항상 매년마다 그 비율을 측정을 하면서 이게 이 정해진 비율인가? 뭔가 이게 한 집단이 있으면 그 안에서 약간 이상한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정해진 것처럼 이것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그 정해진 최상위권의 비율이 무너진 해가 있죠. 코로나. 저는 똑같이 수업을 했어요. 똑같이. 항상 열심히. 독해를 근본적으로 가르쳐서. 근데 그때 제가 해본 그 몇 년 동안의 과정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1등급의 비율이 무너져요. 무너져요. 퍼센테이지가 바뀐 거예요. 항상 비슷했는데. 그때 일단 이상하잖아요. 매년마다 시험이 쉽든 어렵든 애들이 조금 달라졌다 어쩌다 해도 비슷한 비율이 나오던 게 그 해에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드립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제 고민은 이거였어요. 일단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점수를 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저의 뿌듯함이고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뭘 보기 시작했냐면 애들이 뭐가 다른가? 왜냐면 전 가르치는 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봤어요. 애들을 봤더니 아이들의 두 가지가 보여요. 가장 큰 약점이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시간. 국어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절대 실력 있죠, 어머니. 근데 애들 중에서 이런 애들 있죠. 오래 걸려야 되는 애들. 오래 걸려서 풀면 잘 푸는 애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문 한 지문을 오래 걸려서 풀 수 있어요, 어머니. 집에서 연습할 땐. 근데 수능 시험장에 가면 80분 동안 45문제를 푼단 말이죠. 약간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1번부터 45번까지를 별 생각 없이 평균의 속도로 읽고 문제를 풀었다 하면 45분까지 80분 동안 다 풀 수 있냐면 없어요. 얘네들이 일부러 시간을 작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글을 빨리 읽어라 요거라기보다는 판단.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네 머릿속에 형상화되는 어떤 독해 과정이 조금 빨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전부터 체화된 바를 측정하고자 한다. 아이들의 몸에 체화된 시간의 양인 거예요. 이걸 그 시험장에서 빠르게 하려면 몇 달, 몇 개 조금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오랫동안 글을 봤던 습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만든다. 이걸 측정하게 하려고 얘네가 시간을 짧게 설정해놨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 체화된 시간을 이 계산을 못한 거죠.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애들이 어머니 그래도 글을 좀 봤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걔네들은 애들이 릴스 볼 시간에 그때 논다. 그러면 무슨 얘기는 웹툰을 봤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머니. 만화를 봤다. 만화도 글이에요. 글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자란 기본적인 기조가 위에서 독해를 좀 세게 가르치면 다른 걸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가 일단 어느 정도 체화된 어느 정도 양이 있잖아요. 그게 좀 쌓아주면 아이들이 시간을 그냥 알아서 맞추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애들의 시간이 막 국어를 푼듯이 이런 얘기가 많이 없었어요. 시간이 괜찮은데 문제를 풀어서 좀 어려운 걸 틀렸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도, 그래서 그때는 막 고난도 문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지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 풀지 못해서 점수가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애들한테 똑같이 독해를 가르쳐 놓으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애들은요 옛날 애들보다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회전 속도가 빨라요. 그걸 느껴요. 근데 뭘 못하냐면 글을 못 읽어요. 왜냐면 읽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읽을 수 있죠. 초등학교 때 가서 배우고 중학교 때 가서 배웠지만 얘네가 공기처럼 접한 게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공기처럼 글을 접해서 체화된 실력이 이렇게 쌓여서 점수로 튀어나와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똑같이 가르쳐도 주어진 글을 시간 내에 판단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평균을 내본 결과예요, 어머니. 그 이전 해보다 코로나 때 애들이 평균적으로 5점이 낮아요. 2문제를 못 푸는 거죠. 2문제를. 시간 때문에. 심지어 얘네들 이거 풀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건들 수 없었죠. 그러니까 1등급의 라인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게 제가 항상 이제 선생님으로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의 고민은 아이들 변화예요. 애들이 변했구나. 그때 깨달아요. 애들이 변했구나. 그럼 가르치는 것도 변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충격. 그래서 그때 공부를 다시 합니다, 어머니. 다시 그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 다르게 가르치는 공부의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그럼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데? 라는 지점에 대해서 결과값이 제가 볼 때는 1, 2년 전에나 나왔어요. 그때야 제가 확정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이 가장 큰 쪽. 하지만 아이들이 쌓인 어떤 그 국어나 글에 대한 경험치가 낮아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냥 이렇게 조금 넣어놓은 어떤 독해력만으로 심지어 굉장히 성실하게 학원에서 하나 숙제 다 하고 해도 일단 시간이 부족해요. 그게 자연스럽게 채워지던 어떤 그 독해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애들이 바뀌었다. 그 얘기는 독해를 그냥 근본적으로 가르쳐서 수능 국어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땐 뭐 문제를 풀 수는 있고 안 풀리던 문제가 하나 둘 풀리겠지만 시간을 못 맞출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죠. 그럼 어쨌든 등급이 안 나오는데 첫 번째 약점은 시간이에요, 어머니. 두 번째 약점은 이거예요. 객관적 독해, 의도. 요즘 애들이 어머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을 똑같이 읽어요. 1번부터 10번이 다 해요. 애들마다 꽂히는 게 달라요. 그 꽂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읽고 나서 기억을 해야 돼. 객관적인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얘네가 지가 꽂히는 걸 기억해요. 심지어 그 기억하는 게 애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애는 2번이 좋대요. 어떤 애는 3번이 좋고 어떤 애는 4번이 좋대요. 그래서 애들이랑 얘기해 보시면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왜 문제를 이렇게 풀었니? 엄마가 봐도 이게 4번인데 너는 왜 3번이야? 그럼 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꽂혔어. 그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 얘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고 나서 약간 이게 객관적, 이게 없어요, 언니. 너한테 맞추는 거. 출제자한테 맞추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귀여울 수 있어요, 언니. 어릴 때는. 근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게 약간 미쳐버릴 것 같은 게 1번부터 10번까지 얘기가 있는데 얘는 2번하고 4번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냐면 글을 읽고 2번하고 4번만 기억이 나요. 글이 길거든요. 2번, 4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출제자는 3번하고 5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3번하고 5번에서 문제를 내요. 그게 출제 의도예요. 근데 지가 2번하고 4번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읽고 문제를 풀어도 3번하고 5번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정말 많냐면 차라리 어머니 애가 안 해요. 봐도 안 해요. 안 했어. 곧 틀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게 물론 속상하지만 약간 안심이 되는 게 있거든요. 아, 얘가 아직 그 머리를 본격적으로 실험한 건 아니구나.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애들은요, 어머니 해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분명히 얘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열심히 읽었다. 나는 열심히 했다. 근데 이상하게 틀려요. 어머니 그게 희한하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들이파서 애 머리를 보면
얘는 상대방이 뭘 중시 여기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라 그러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의 어떤 이걸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냥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키웠고 애들은 그렇게 컸어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꽂히는 걸 중심. 근데 애들이 모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어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시간 안 되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의도도 안 돼요. 얘가 나한테 3번, 5번을 물어볼 거다라는 걸 생각 못하니까 3번, 5번을 읽어낼 수 없고 게다가 시간도 부족하죠. 그래서 약간 그 친구들의 그 국어, 정돈 안 된 국어를 이렇게 보면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 총체적 난국의 뿌리를 차차 갖고 들어가면 결국 두 가지가 뜬다 이거죠. 시간과 의도.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글귀를 그만큼 체화하기 쉽지 않고 심지어 그걸 학원 수업으로 채워줄 수 있느냐?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봤더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평소에 쌓아놓은 그 양이 워낙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주관적인 성향이 정말 그대로 드러나요. 가끔 이제 어머님하고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얘는 왜 이걸 그렇게 들었지? 나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엄마의 의도는 그럼 결론적으로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 똑같이 시험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교정해줘야 되냐면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요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거대한 약점. 제가 볼 때 국어가 점수가 안 나오는 가장 본질적인 지점. 이걸 커버 치어주거나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국어가 헛돌아요. 엉뚱한 거래요. 물론 뭐 국어는 전반적으로 국어를 비문학을 하고 문학을 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전달해주는 방법, 포인트를 맞춰주는 게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교정을 해보려고 먼저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설명회에서 3학년 설명할 때 한두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국어는 시간입니다, 어머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요. 점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 시간을 물어보면 돼요.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거냐면 어머니 화작, 언매, 문학, 비문학이죠. 국어는 실제로 한 과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문학 푸는 법과 비문학 푸는 법과 화작, 언매가 다 달라요. 심지어 언매는 특강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다른 과목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국어는 세 과목의 도합인데 세 과목 중에서 어머니 1등급은요 정말 다른 게 없어요. 화작, 언매를 15분 안에 끝내서 다 맞춰요. 15분이 되게 별거 아닌 식. 이거 정말 오랜 훈련의 값. 막 미친 듯이 막 문제집을 7권 8권 쌓고 외우고 난리 버거지를 쳐야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의 값이에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볼 때 문학이에요. 어머니. 문학의 25분 컷. 어머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도합 수능 시간이 80분이잖아요. 합치면 40분이죠, 어머니? 그럼 비문학 푼데 몇 분 남아요? 40분 남아요. 그러니까 세 지문을 다 푸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앞부분에서 쉽게 줄일 수 있는 데서 줄이고 빨리 풀 시험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줄이고 비문학의 시간을 오로지 쏟으니 우리가 비문학이 어머니 요즘에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시간이 있어도 못 풀 만큼 어려웠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있으면 풀어요. 시간이 없을 뿐이죠. 1등급 다른 게 없어요, 어머니. 정확하게 말하면 1등급 비문학을 되게 잘하냐? 잘하겠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1등급은 화작, 언매와 문학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에요.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기서 많이 시간을 줄여놓고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2학년 수능반에서 그래요. 너희 올라가기 전까지 3학년으로 지금 3학년 스타트업 끊기 전까지 최소한 문학이 지금 2학년의 평균입니다. 어머니.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문학을 다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35분에 40분 걸려요. 2학년의 평균이에요. 이걸 줄여 들어가는 거예요. 니들 30분 라인하로 돌아와야 돼. 30분 라인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올려보내야 3학년 때 가서 5분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들어보실 때 문학을 40분 걸리고 35분 걸리던 애가 3학년 1년 동안 안 돼요. 아이들의 약간 그렇게 큰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40분을 갑자기 25분으로 1년 안에 줄이려면 애가 정말 피똥을 싸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그 피똥을 견디지도 못해요. 되게 부드럽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못 견뎌요. 그래서 이걸 2학년 때 어느 정도, 그래서 저희 목표예요. 수능반의 목표. 우리는 3학년 올라가기 전에 30분 컷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3학년 올라가서 5분 더 줄일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요걸 중심적으로 연습시키는 거예요. 2등급 다른 게 없어요, 언니. 화작, 언매 한 17분 걸릴 거예요. 문학이 중요하죠. 28분에서 30분 걸려요. 그럼 다른 게 없죠. 물론 조금 더 썼죠. 다 맞출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1등급보다 5분에서 7분 정도 부족하죠.
그러면 뭐 많이 잡아준다 해도 비문학에서 32분에서 35분 쓸 건데 다른 게 없죠. 뒤쪽에 2문제, 3문제 못 풀겠죠. 3등급이 정말 정확한 라인이에요. 20분, 35분. 그러면 여기서 별로 남는 시간이 없죠, 어머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3등급은 비문학 지문을 3지문 중에서 다 풀지 못하고 1.5지문 정도 풀죠. 못 푸는 거예요. 3등급이에요. 이거 되게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따른 국어의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 싸움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이 없어요. 저희 애가 되게 깊은 약간 아카데믹한 타입이라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막 드립하는 애. 가장 연구자처럼 막 이렇게 한 질문을 오랫동안. 뛰어난 친구죠. 근데 그걸 가지고 현 수능 책에서 점수를 내는 게 불가능해요. 시간 싸움을 못하니까. 시간 싸움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요 시간이 가장 이제 첫 번째 큰 문제고, 요걸 좀 이해하셨으면 뒤쪽에 그럼 시간을 이게 이 시간이 문제고 의도도 문제고 다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나의 의도가 아닌 그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에 포인트를 맞추는 법 혹은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법을 따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독해를 가르쳐야 돼요. 독해를 가르치는데 이걸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모두 중요해. 모두 다 잘 읽어야 돼. 꼼꼼히 읽어. 중요하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어쨌든 잘 읽는 걸 가르쳐요. 근데 그걸 너무 오래 가져가면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전반적인 이해도를 좀 끌어올려 놓고, 근데 일단 그 전반적인 이해도를 너무 높게 끌어올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놓고, 자 이제 네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 말고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걸 찾아봐. 읽으면서 느껴봐. 자 봐봐. 뭐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계속 글을 이렇게 뒤로 멀리 보고 중요한 거 찾아봐. 그냥 읽고 무작정 문제로 들어가지 말고 출제자가 뭐 좋아하는지 찝어봐. 찝기를 가르쳐요. 찝어봐. 그럼 애들이 처음에 찝거든요. 여기. 그럼 처음엔 너무 다 틀려요. 문제에서 나오는 포인트를 모두 다 못 맞춰요. 그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맞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학년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3학년 애들 중에 어머니 모두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또 인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왔다 갔다만 해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남학생들. 어머님도 약간 그래 학원이라도 가라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 모르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걔네들이 제일 어렵다는 고3짜리 그 비문학 3점짜리 문제 걔를 찍어서 맞춰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물어. 어떻게 맞췄니? 그러면 그래요. 여기서 나올 것 같던데? 그래서 요렇게 돼서 찍었어요.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언니. 제가 이걸 가르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출제 의도는 제가 원래 찍기 이런 데 되게 관심이 없고 공부가 근본적인 이런 얘기를 되게 생각을 가치관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왜 가르쳤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맨 마지막에 시간이 없을 때 한 문제를 찍더라도 출제 의도를 조금만 알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요. 5분의 1보다는 2분의 1이 낫죠. 그래서 최소한 2개를 1번부터 5번 중에서 출제 의도에 맞춰가면 2개를 이렇게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요걸 출제 의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맞추는 애들이 생겨요. 근데 어머니 이게 웃으시지만 수능에서 3점은 무서운 점수예요. 3점 때문에 등급이 바뀌어요. 그 3점짜리 하나 때문에 애들이 울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학을 원하는 데를 못 가서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 애들처럼 중요했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본질적인 실력 이걸 그냥 정말 정직하게 쌓아서 시험장에 갖다 넣기에는 우리 애가 그렇게 안 컸다는 거. 그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씁니다. 독해 가르칩니다. 근본적 독해는 일반적으로 2학년 초반에 잡아요. 근데 처음에 근본적 독해를 시킬 때 좀 빡시게 시켜요.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출제랑 엮어야 되니까. 실제로 이 출제이도 문제풀이 기술이라고 저희가 그래요. 그러니까 수업은 항상 2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글을 읽으면서 이 글에서 이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선별할 수 있는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면 글을 열심히 읽어. 글을 그냥 이해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출제의도와 상관없는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그게 자기 느낌은 나쁘지 않거든요. 자기가 글을 읽었을 때 내가 열심히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한 것 같고 는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안 나올 뿐. 문제 풀 때 내가 갖고 있는 독해력이 문제풀이의 어떤 결과치로 안 나오는 것은 출제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까지도 모두 다 기억하려고 했거나 나와 있는 정보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출제를 못 맞춰 읽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정해져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읽었는데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나. 가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읽었는데 문제를 풀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2번째.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맞춰서 못 읽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를 쌓아놓고 그 위에 넣어요. 자,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지. 이제 봐봐. 출제유도 어딜 것 같아? 출제자가 좋아하는 부분 어디야? 하나에 그래서요, 어머니 생각보다 출제유도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 지문에서 많이 나와봐야 4문제에서 5문제 나와요. 그럼 한 지문에서 어디를 짚으면 돼요? 3개에서 4개 정도를 확정하고 들어가면 돼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면 다 읽는데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 거기서 나올 거니까. 이거 되게 좋은 기술이에요.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머니. 근본적인 독해 가르치고요. 문제풀이 기술을 가르쳐요. 정확하게 말하면 출제 유도에 맞춰서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아,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찍기, 막 이런, 그 대치동에서 얘기하는 막 찍기 수업 이런, 데 약간의 혐오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알았어요. 이것도 기술이구나. 이것도 어느 정도 독해의 어떤 근본과 문제풀이의 이런 걸 알아야 가르치는 거구나.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요즘엔 애들한테 그래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독해에서 시작해서 저기 찍기까지 가자. 라인을 이렇게 맞추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정말 원래의 스타일, 되게 약간 연구자 같고 막 근본적인 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에서 정말 요즘 애들에 맞춰서 변화한, 그리고 이런 변화가 없이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이런 생각이 없이는 요즘 친구들이 1등급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방법을 위해서 3가지 과정을 갖고 있어요. 일신울신은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독해의 기본을 깔아줘야 돼요. 여기는 출제 의도가 없어요. 출제 의도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문제도 안 풀려요. 독해만 해. 독해만 해.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독해만 해. 이게 너무 약하면 출제 의도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여기가 중요하고 저기가 중요한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뽑아낼 수 있을 때까지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매일 시켜요. 숙제로 이미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1등급이 가장 열심히 해요.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그 위에 문제풀이법을 건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실전 적용 독해다. 이건 근본적인, 자, 글이 무슨 뜻인지 알아? 라는 독해랑 달라요. 그 위에 쌓아서 계단을 쌓아가는 거예요. 실전 독해는 짧은 시간 동안 네가 이걸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시간이 많으면 모든 부분을 다 읽을 수 있지만 네가 시간이 없으면 중요한 부분, 나올 부분을 골라 읽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 사실은 2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1단계가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얘를 깔아놓고 그 위에 실전 적용 독해랑 문제풀이법을 넣어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풀이 수업을 해요. 이런 것만 해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 여기서 나왔을 것 같지? 봐봐, 여기서 냈잖아. 그럼 답을 어떻게 골라? 그 부분을 냈다고 생각하면 그걸 골라봐. 1번부터 5번까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네가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답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봐. 이런 걸 가르치고 문제 유형을 가르쳐요. 얘는 큰 걸 물어본 애야. 얘는 되게 디테일을 물어본 애야. 네가 큰 걸 물어봤으면 크게 봐야지. 디테일을 물어봤으면 작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문제마다 다른 풀이법 같은 걸 가르치죠. 그걸 계속 가르쳐서 맨 마지막에 실전. 저희가 고3에 모고반을 갖고 있어요. 모고반을 제가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모고반이 막 유행할 때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애진작에 갖고 들어갔어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애들의 모의고사 풀이 횟수가 너무 작아서. 실전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집에서 한 지문 수업 들어가서 어머니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국어 수업을 들어가서 이론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3시간 동안 지문을 아무리 많이 봐야 3지문 정도 봐요. 가서 10지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12지문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3지문을 오랜 시간 동안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니들 좀 풀어보고 시간 많이 주고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한 값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실전에 부빌 수가 없어요. 80분 동안 45문제는 10지문 넘게 풀어야 되는데 그 3지문, 4지문 내가 조금 이해한 거 가지고 너무 갭이 커요. 이 실전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했던 독해, 문제풀이법을 익혔던 것을 실전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횟수 동안. 그리고 그 횟수의 목적은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2학년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수시키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재수할 수 있어요, 어머니. 대치동이잖아요. 재수할 수 있죠. 제가 당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애들한테 3학년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재수할 거야. 포기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한테 자, 버티면 돼. 힘들지. 버티면 돼. 그러면 이제 제가 현역으로 간 아이들을 가끔 대치해서 만나요. 현역으로 애가 대학을 잘 갔어요. 여자애들. 길거리에서 어차피 여기 사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와서 만나면 못 알아봐요, 어머니. 너무 예뻐져서. 너무 환해져서.
남자애들이 현역으로 대학을 잘 가잖아요.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잘생겼었나? 제가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애들이 모두 다 그 자리에서 그냥 어머니 그게 너무 부모로서 그렇게 환하게 피어나는 애들을 제가 보면 생각하면 재수할 수 있죠. 재수도 환하게 피어나죠. 근데 어쨌든 고통을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약간 쭈그러지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애한테 재수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생각도 했어요. 왜 애들은 재수를 할 수밖에 없을까? 어머니, 저희가 재수생 효과라 그래요. 재수생이 1년 동안, 1년 더 하죠. 모의고사 몇 회 풀까요? 1년 동안. 어머니, 재수생이 1년 동안 모의고사를 3월부터 시작하는데 걔들 90회 넘게 풀어요. 근데 고3을 현역에서 그냥 약간 그 근본적인 걸 조금 땡기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실전 모국을 6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재수생애들이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냥 수업 커리를 잘 따라갔다. 2학년 때 뭐 내신하고 3학년 때 이랬다. 그러면 3학년 현역들이 평균적으로 풀고 가는 모의고사의 횟수는 20회에서 24회예요. 6월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모의고사 횟수죠. 저는 이게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땡겨오고 싶었어요. 고사 재수생들이 이 시험을 잘 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실전 연습을 주구장창 했으니 아니 90번 연습한 놈하고 24번 연습한 놈하고 비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능 올인반을 일찍 시작했고 수능 올인반을 시작할 때 빨리 땡겨서 한 달이라도 빨리 모의고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저희는 이번 2학년도 한 달에 한 번은 모의고사를 봐요. 3학년 거 그대로 내려서 점수 난리죠. 절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 모든 걸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보냐면 실전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가서 45분 동안 45문제를 80분 동안 운영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래야 실전 모의고사를 봐야 애들이 와서 이래요. 선생님 정말 문학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 줄여야지. 줄이자니까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학년을 빨리 시작하고 싶고 한 달이라도 빨리 왜냐면 한 달 동안 풀 수 있는 모의고사의 횟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릿지 수업이 이제 세 반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 반은 분당에서 진행 중인데 일단 이건 돌아갑니다, 어머니. 먼저 있는 게 있어요. 고3의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 요게 20분에서 30분 정도 저희가 봐요. 이걸 왜 보냐면 아이들이 언제 집중을 하냐면 자기가 틀린 문제에서 집중을 해요. 알아야 돼요. 이거 안 돼요. 내가 이 글을 읽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친절하게 읽어줬다. 그래서 내가 실전에서 독해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고3남들을 끌고 내려왔어요. 저희가 보는 모의고사에는 고의 난도가 없어요. 근데 이 고의 모의고사에 특징적인 게 있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점수가 난리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애들이 점수가 올라가는 건 괜찮죠.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조금씩 올라요. 이 미니 모의고사의 점수가. 왜냐면 이게 고3에서 가장 어려운 비문학과 문학을 제가 갖고 내려와서 자, 이게 고3 거야. 이러면서 풀리거든요. 짧지만. 근데 그걸 접하면서 실력 자체가 공부를 하는 애는 실력이 늘겠죠. 근데 공부를 좀 덜해. 왔다 갔다 해. 하는 애들이 느는 게 얘네가 이걸 보더라고요. 나중에 3점짜리는 안 틀려요. 2점짜리는 틀리는데 보기 문제는 맞아요. 이게 뭐냐면 그 3점짜리 보기 문제가 굉장히 굵어서 출제 의도가 잘 들어가요. 찍기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만 배우면 안 되죠, 어머니. 그건 배우면 안 되는데 이게 2학년 애들이 나온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3점짜리는 안 틀려요. 2점짜리만 틀려요. 그럼 또 혼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제가 애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은 아이들마다 어머니 약간 머릿속에 등급이 떠요. 저 애들 보면 이렇게 오래 했는데 얘는 여기까지 가겠다를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그게 좀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어떤 걸 기준으로 바뀌는 거냐면 애 머리를 기준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애가 머리가 좋아서 국어를 잘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야 해요. 하고 싶어요. 요즘 애들은 언제 하고 싶냐면 점수가 올랐을 때 하고 싶어요. 요즘 애들은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오르잖아요? 견디질 못해요, 어머니. 무엇이 애들을 하고 싶게 만드냐면 되네? 풀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쌤 말대로 돼. 조금 더 한 문제라 두 문제 더 맞춰? 이게 애들한테 동인이 돼요. 하고 싶어 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제 브릿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목건반이죠, 어머니. 저는 목적이 굉장히 확실해요. 고3 때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점수를 내기 위해서 왜냐면 고3 모고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뭘 채워야 되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설정해놨어요. 목표값 설정은 끝났어요.
목표값을 시간으로 쭉 펼쳐서 그럼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나눈 거예요. 그 나눈 값으로 그대로 진행되는 게 브릿지반이고, 브릿지반은 선명하죠. 빨리 시작하게 하겠다. 나중에 실전을 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반 지나고 나면 저희 실전 목으로 그대로 이어지고요. 이제 오늘 좋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드렸던 얘기는 사실은 제 15년의 정수입니다. 제가 도달한 결론이자 이제 이걸 확정해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2학년은 빨리 이 과정을 갖고 내려와서 이제 사실은 내년 3학년이 좀 기대되는 바도 있습니다. 빨리 갖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오르는 걸 빨리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